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요즘 전기차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또 리비안이 겪고 있는 여러 순환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리비안의 주가 흐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10월 4일자 마감가 기준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연중 누계로 벌써 올해 50%나 주가가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더 그 주가 낙폭이 가파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 근래 며칠 사이에 많은 주가가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그 이유가 뭐였냐? 바로 3분기 생산 및 인도량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이었는데요. 스타트업이면은 지금 되게 성장을 계속 해나가기에 바빠야 하는데 벌써부터 약간 성장세가 꺾였나? 이런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하자 당연히 주가에도 부진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한번 구체적인 수치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이번에 공개된 3분기 생산량이고요. 그리고 직전 분기랑 또 전년 동기 각각 비교할 수 있게 그래프 제시해 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조금 늘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인도량을 보시게 되면요. 인도량이 더 큰 문제였는데요. 인도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많이 줄어들었고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망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생산량과 인도량이 모두 2023년 4분기 정도에 이제 피크를 찍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성장하기 바빠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는 사실 대단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 생산량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리비안은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올해 연간 생산 목표로 57,000대로 제시를 했다가 그것을 47,000대에서 49,000대 사이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023년에 리비안이 생산한 차량이 57,232대였는데요. 그것보다 더 낮은 생산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죠. 또한 인도량에 대해서는 55,500대에서 52,000대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역시 2023년 인도량이 51,122대와 비교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도량 증가 전망이 유지된 것은 다행인 지점입니다. 생산량 전망은 오히려 하향 조정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리비안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려워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연준이 피벗을 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어떤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거시경제의 압박이 있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자본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거시경제 압박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충전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시설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떨어진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리비안에게 있어서 대단히 안 좋았던 요소는 테슬라가 시작한 가격 인하 전쟁이죠. 여러 가지 시장에서 압박을 겪고 있는 가운데 리비안은 그야말로 죽을 맛일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리비안의 현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리비안의 분기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추이입니다. 단위는 100만 달러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22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려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 그대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없으면 한 2년 남짓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죠. 2년 정도면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만약에 느끼셨다면은 이게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이 보이는 것보다도 실제로 더 많은 현금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주황색 그래프는 리비안의 부채 그래프인데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 부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비안 현금 흐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이 영업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현금의 양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규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업은 현금을 쓰는 거를 빚으로 메꾸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그렇겠지만 특히 20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더 늘어난 이 역전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비안 입장에서 당장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인 것도 맞고 그래서 이런 부채를 끌어다가 하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은 좀 아무래도 장기적인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이것으로 자금을 조달한 케이스나 아니면은 또 굉장히 호재로 여겨졌던 이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리비안에게 있어서는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폭스바겐과 맺은 파트너십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convertible note, 이게 전환사채인데요. 이게 어쨌든 부채로 잡히게 되어서 리비안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죠. 이런 가운데 리비안이 또 새로운 대출을 하나 더 신청을 했는데요.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출을 새로 받는 목적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 전기차 공장 프로젝트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21년에 시작되었다가 올해 초에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죠. 리비안이 올해 초 이 프로젝트를 중단했을 때는 현금 부족과 전략 변경으로 인해서 이걸 멈춘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때 중단되었던 이 전기차 공장 건설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리비안은 이제 해당 시설이 2027년 3분기까지 이제 부분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2028년에는 완전히 100%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어요. 물론 지금 에너지부에 신청한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또한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생산 및 인도량도 줄어들고 연간 생산 가이던스도 낮추고 현금도 줄어들고 있고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새로운 부채까지 더 늘리는 여러모로 안 좋은 시그널들이 겹치고 있는데요. 물론 리비안이 이런 가운데도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제조하는 공정을 좀 개선한다던가 대표적으로 부품이 원래 17개이던 유닛을 7개로 줄이면서 부품을 간소화한다던가 그 안에 사용되는 이런 재료들을 더 덜 들어가게끔 이제 설계를 개선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나마 리비안에게 있어서 나름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 모멘텀 같은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리비안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비안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이 기업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이제 투자를 나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